자, 1번 합의 법칙. 자, 먼저 용어부터 사건과 경우의 수란 말. 사건이라는 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겠다는 거고,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할 거야. 자, 여기서 조금만 보충 설명해 본다면, 자, 동일한 조건이 뭘까? 바로 우리가 주사위를 넣는다 생각했을 때 주사위 모양이 정육면체로 생기면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다 동일한 조건으로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이라 할 거고, 이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모든 면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겠지. 즉 1이 훨씬 더 잘 나오겠지. 6이 나오려면 이게 거꾸로 서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동일한 조건이 아닌 거야. 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6가지를 하겠다는 거, 경우의 수로 하겠다는 거지. 자, 이 합의 법칙. 근데 사건이 두 개가 있어, A, B. 근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가지라 구하겠다는 거야. 요거는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살펴볼 거고, 이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용도야. 자, 결국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를 세어보는 게 핵심이야. 뭐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나요? 그 당연한 게 정답이거든. 근데 그냥 아무 그 도움 없이 그냥 세어본다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수용도를 그리면 실수 없이 우리가 셀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수용도는 특히 심한 문제 풀 때 큰 빛을 발휘해. 즉 간단한 문제들은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공식으로 못 풀거든. 그러려면 일일이 세워봐야 되는 거고, 그때는 바로 이 수용도가 큰 도움을 줄 거다라는 거야. 수용도라는 건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린 그림을 우리가 수용도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렇게 나뭇가지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1번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강아지 2마리, 고양이 4마리 중에서 1마리를 부양받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를 동시에 고를 수 있어, 없어? 고를 수 없지. 그 경우에는 뭐가 성립한다? 바로 합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강아지의 경우의 수와 고양이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총 6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5번 문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0개의 공 중에 한 개를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일단은 20가지 중에서 5의 배수는 총 4개가 있겠지. 또 8의 배수는 총 2개가 있겠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5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는 바로 공배수, 즉 40의 배수가 될 거거든. 근데 지금 주어진 범위 안에 40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동시에가 없다는 거지. 동시에가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4 더하기 2는 6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시에라는 거 꼭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거.
7번 문제. 4개의 문자 A, B, B, C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수용도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고 했어. 자, 만약 수용도 없이 그냥 푼다면 분명히 빼먹을 거야. 근데 너네가 속으로 A, B, B, C 있고 B, B, C, A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서 푼다는 건 얘는 분명히 빠뜨리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용도를 이용하면 빠짐없이 쉽게 셀 수 있어.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바로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써놓고 이제 A만 보고 하는 거야. A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지금 A는 썼으니까 남는 건 뭐야? B, B, C 남았지? 그러면 B 아니면 C라고 쓸 수 있겠고. 자, 이제 B 썼어 만약. 그러면 B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B, C가 되겠지. 자, 그리고 C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B가 되겠고. 다시 B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C고 C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B고 여기에는 B가 한 번 더 와줘야겠지. 됐어? 자, 이번엔 또 B로 시작한 거 해보자. B로 시작했다고 하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요 B가 사라졌기 때문에 A, B, C가 다 올 수 있지. 자, A가 왔어. A 온 다음에는 남는 게 B, C니까 이렇게 되겠고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B가 와야겠지. 또 B 다음 올 수 있는 건 바로 A, C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A 썼으니까 이제 C 써야겠고 C 썼으니까 A 써야겠고 C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랑 B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B, 여기는 A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지. 마지막 것도 채워보면 C 다음에 A, B C, A 썼으니까 남는 건 B, B만 남겠지. 그 다음에 C, B 썼으니까 남는 건 A, B 그리고 B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총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12가지다.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쉽고 편하게 우리가 풀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수용도야. 그래서 수용도는 특히 어려운 문제 풀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유형 3번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구하기.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는 수용도로 그릴 텐데 수용도 그릴 때 이 개수가 큰 거를 먼저 쓰는 거야. 만약 y의 개수가 컸다면 y를 먼저 체크해 주는 거야. 여기서는 x니까 xy라고 체크해 놓고 x에 올 수 있는 건 0, 1, 2가 되겠지. x 0이 왔어. 그럼 y는 5가 되겠고 1이 오면은 y는 3이 되겠고 2가 오면은 y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지. 만약 이 문제를 y를 먼저 쓰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내가 y에다가 0, 1, 2, 3, 4, 5 이렇게 집어넣겠지. 그 다음에 x를 찾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선 x가 2분의 5니까 안 되겠고 1일 경우엔 2, 2를 넣어보면 또 2분의 3 안 되겠고 3을 넣어보면 1, 4 넣어보면 2분의 1 안 되겠고 5 넣어보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찾게 되는데 쓸데없는 것도 3개를 더 찾게 되겠지. 이게 훨씬 더 느리다라는 거야. 이게 빠르지. 그래서 꼭 이 개수가 큰 것을 먼저 우리가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개념 체크.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경우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M하고 N을 더해주면
전체 경우가 나오겠다라는 거. 이 고배 법칙이라는 건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일 때 우리는 그 둘을 곱한다라는 건데, 자, 중학교 때는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한다고 했었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것보단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인데 이 m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이게 참 중요한 말이야.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때야. 항상 A 나올 때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얘가 왜 중요한지 이제 천천히 알게 될 거고, 두 번째 내용 가보자. 양의 약수 개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지. 역시 얘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증명을 해볼 거야. 자, 특징하는 것도 역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살펴보자. 14번. 그림과 같은 등산로 입구에서 쉼터를 걸쳐 약수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 일단 등산로에서 쉼터 가는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리고 쉼터에서 약수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래서 총 6가지다 라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텐데, 이 경로에 1을 붙여보자. 1번 길, 2번 길, A, B, C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사건 A를 사건 A라고 그러고 얘를 사건 B라고 하면, 사건 A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지. 1번 길, 2번 길. 근데 1번 길을 간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총 3가지. 2번 길로 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지. 바로 이 형태, 각각에 대하여 사건 B는 항상 3가지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해. 동일해야 돼. 바뀌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1번 길로 갔을 때는 2가지고 2번 길로 갔을 때 3가지면 그럼 동시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곱의 법칙 쓸 수가 없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것이 체크가 됐을 때 우리가 곱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18번. 30 이상의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일단 두 자리 자연수니까 우리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체크해 줄 거고, 일단 1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짝수는 1의 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즉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 4, 6, 8,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앞에는 3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3, 4, 5 해서 9까지가 되겠지. 그러면 10의 자리는 가능한 것이 3부터 9까지니까 총 7가지고, 1의 자리는 총 5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서로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35가지가 되겠다. 20번 문제. 36의 양의학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지. 36을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표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지. 그래서 1, 2의 1제곱, 2의 제곱, 1, 3의 1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에 곱하기를 표시했었지. 그래서 1, 2의 1제곱, 2의 제곱, 3 곱하기 1, 3 곱하기 2의 1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총 개수가 9가지 나오는 건데, 이 9가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지수 2니까 총
3개가 생기고 여기도 2니까 총 3개가 생겨서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만큼 가로와 세로의 칸이 생기겠고 그 결과 총 9칸이 생기면서 우리가 9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약수의 총합도 지금 바로 증명을 해볼게.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하냐면 이 표 상태에서 가로로 이렇게 더해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거는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두 번째 거는 3으로 묶이면서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고 세 번째 거는 3의 제곱으로 묶이면서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거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싹 다 더해보면 여기 다 공통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묶어보면 결국에는 앞에 있는 거 3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묶일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식은 2의 제곱으로 끝나면 1부터 2의 제곱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더하고 3의 제곱 끝나면 1부터 3의 제곱까지 하나씩 늘려서 더한 다음에 그걸 곱하면 바로 약수의 총합이 구해지겠더라라는 거야. 자, 공식 한번 보러 가보자. 자, 양의 약수의 개수와 총합. 만약 어떤 자연수가 다음과 같이 소인수분해 된다면 각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면 그것이 개수가 하는 공식이고 1부터 A의 P제곱이 있으면 A의 P제곱까지 하나씩 늘려서 더하고 B의 Q제곱이 있으면 B의 Q제곱까지 C의 R제곱이 있으면 C의 R제곱까지 싹 다 더한 다음 곱하면 그것이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21번 48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48을 소인수분해 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이지.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4 더하기 1하고 1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되겠고 총합은 1부터 2의 4제곱까지 또 1부터 3의 1제곱까지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31이고 뒤에 거는 4니까 정답은 124가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 뭐 처음 보라고 안 그랬는데 연습하는 김에 해버렸어. 자, 색칠하기 문제. 색칠하기 문제 풀 때는 항상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칠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인접한 게 제일 많은 부분은 바로 B랑 C가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칠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에부터 칠해보자. B에 칠할 텐데 일단 세 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세 가지 색을 우리가 A, B, C라고 해보자고. 이제 칠해볼 텐데 먼저 수용도로 칠해볼게. 자, 순서는 B부터 C, A, D 순서로 칠해볼 거야. 먼저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총 3가지지. A, B, C. 자, B에다 A를 칠했어.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B하고 C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를 칠했다고 하면 A에 칠할 수 있는 건 이제 C밖에 없고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C밖에 없겠지. 또 A랑 C를 BC 칠했다면 남은 색깔은 B밖에 안 남았으니까 BB가 되겠고 B를 칠했다면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건 A랑 C고 그 다음에는 C, C, A, A가 되겠고 C에 칠할 수 있는 건
C를 칠하고 나면 그 다음 칠할 수 있는 건 A랑 B가 되겠고, A 칠하면 B, B, A, A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총 정답은 6가지 정답인데, 자, 구하고 났더니 이게 보면 결국에는 사실은 요 A 하나만 구했어도 곱하기 3을 하면 정답이었지. 즉 BC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자, 먼저 이 B 지역에 칠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3가지를 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놓고서 하나를 칠해버려. 그리고 지워. 자, 그러면 우리는 B에 A가 칠해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 다음 나중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번엔 A를 칠해 놓고서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건 BC 중에 하나지. 그러면 BC 중에 하나니까 총 2가지라고 해놓고서 BC 중에 하나를 칠해버리고 지우자고. 자, 그러면 남은 거 C 하나. 그럼 여기 C 하나, C 하나, 그 다음에는 한 가지씩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고배법칙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때 색칠 문제에서 하나를 칠해놓고서 곱하기 해주고 지우는 요 방식 한번 꼭 기억해 놓자라고. 26번. 이 문제는 해설이 오류야. 정답지에 오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풀지 말고, 심지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배울 게 있거든. 이 문제 말고 옆에다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 네 칸만 그려보자고. 자, 그려놓고서 여기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을 해보자. 자,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고, 참고로 26번도 풀 수는 있어. 근데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어쨌든 요거 원리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고. 자,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 2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류, 일단은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색깔 4가지를 A, B, C, D라 한다면 A형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되겠지.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그러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건 다시 3가지지. 왜냐면 A랑 영역 이어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C에다 쓸 건데 내가 C에다가 A를 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C나 D를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먼저 A를 생각했을 때 한번 해보자고. A를 칠한다 생각하는 순간 D는 색깔 A만 아니면 되겠지. 그래서 3가지라고 대답할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은 27 곱하기 4 하니까 108가지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오류 2는 앞엔 똑같아. 4가지, 3가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C를 쓰는 거야. 그러면 3가지라고 하는 거. 자, 그 순간 이번엔 DH를 할 수 있는 몇 가지밖에 없겠어? 2가지밖에 없겠지. A도 안 되고 C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엔 72가지라고 하겠다는 거지. 사실은 이 문제는 고배법칙 사용하면 안 되는 문제야. 바로 이 C 영역에 A가 왔을 때의 결과와 C가 왔을 때의 결과가 지금 다르잖아. 즉, 이 C 영역에 내가 뭐를 칠하든 간에 그 뒷사항이 항상 동일해야. 그래야 고배법칙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지.
그걸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사건 A가 일어난 경우가 M가지일 때 그 M가지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N가지로 동일하면 그럼 우리는 M 곱하기 N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배웠단 말이지. 자, 결국엔 구별칙 사용 불가한 문제고 그 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심화 문제는 뭐로 푼다고 했어? 바로 수용도로 푼다고 했지. 이 문제는 수용도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자, 수용도 한번 그려보자. 영역 ABCD에 색깔을 칠해볼게. 내가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B, C가 될 텐데 먼저 A로 칠해본다고 치면 A 칠하고 나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B, C, D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C에 칠할 수 있는 건 A, C, D가 되겠고 A를 칠하면 A 똑같으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게 B, C, D가 되겠고 C를 칠하면 AC니까 BD가 되겠고 D를 칠하면 AC가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 자리가 좀 좁아서 이거 좀 지우고 이번엔 C를 칠했다 쳐보자. C를 칠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똑같이 A, C, B라고 할 수 있겠고 A 칠하고 나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B, C, D가 되겠고 여기 C가 아니라 B지. B를 칠하고 난 다음에는 C, D가 되겠고 D를 칠하고 난 다음에는 B, C가 올 수 있겠지. 자, 또 하나 더 A를 칠하고 난 다음에 D를 칠할 수 있겠고 D 칠한 다음 칠할 수 있는 건 A, B, C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B, C, D가 되겠고 이 다음에는 CD 이 다음에는 BD 해서 답이 나오겠다. 아니, 일단 A를 칠했을 때 총 경우의 수야.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요게 총 7가지고 여기 7가지고 여기 7가지고 결국에는 A를 칠했을 때가 총 21가지란 말이야. 자, 너네가 이 B일 때도 해보고 C일 때도 해봐. 해보면 결국엔 얘도 각각 다 21가지씩 나올 거야. D일 때까지 해봐야겠지. D도 21가지. 결국엔 정답은 21 곱하기 4 해서 84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색깔 칠하기인데 고배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이고 결국엔 이렇게 수용도로 그려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역시 수용도가 엄청 중요하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고 참고로 26번 문제는 5가지 색깔이고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 이 부분만 잘 해결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굳이 이 문제는 풀지 말자 그런 이야기야. 개념 체크.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로 동일할 때라고 한 번쯤 더 체크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런 경우에 우리는 두 사건을 서로 곱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뭐 약속일수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했던 거 1씩 더해서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